이번 시간에는 깃에서 프로젝트 소개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소개글은 일반적으로 인덱스 페이지 등으로 사용이 되고요. 항상 readme.md라는 이름의 파일로 항상 사용이 됩니다. 보시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저장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readme 파일을 추가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띄워놓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우리는 바로 그 readme 파일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GitHub 사이트에서 바로 readme 파일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한번 바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샵이라고 해서 git 튜토리얼이라고 우리 리포지터리의 이름을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프리뷰로 들어가서 이렇게 실제로 작성된 파일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의 파일을 만들어서 create readme.md라고 해서 바로 한번 커밋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을 해보시면 바로 이렇게 소개 글 형태로 readme 파일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GitHub 사이트 안에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수정한 내역들은 깃에서 풀을 받아보시면은 바로 우리 컴퓨터에도 readme 파일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로컬 컴퓨터에서 readme 파일을 작성해서 푸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GitHub에다가 올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더 편한 거는 바로 여기에서 이 프리뷰를 보면서 이 GitHub 사이트에서 보는 거니까요. 바로 한번 저는 여기서 해당 마크업 파일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readme 파일 같은 경우는 md라고 해서 마크다운의 약자인 이 md를 확장자로 가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 마크다운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문법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글 머리는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요. 바로 이 샵을 이용합니다. 샵이 한 개 들어가면 굉장히 큰 글 머리고요. 샵이 두 개가 들어가면 약간 더 작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간 더 작은 게 샵 두 개 들어갔을 때고, 샵이 세 개가 들어가면 더 작아지겠죠? 샵은 일반적으로 5개까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샵 1개짜리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샵 2개나 3개짜리를 제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저는 한번 이런 식으로 git 튜토리얼이라고 한글로 적어 볼게요. 그리고 소스 코드는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소스 코드 블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쓴 뒤에 한번 C 언어 소스 코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키보드에서 숫자 1 왼쪽에 있는 특수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 밑부분에 있는 특수문자의 오른쪽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적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C 언어를 사용하겠다고 설정을 해 보았고요. 이제 한번 C 언어로 간단하게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작성된 소스 코드는 알아서 해당 언어에 맞게 변환이 되어서 출력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프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성공적으로 소스 코드 블록이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빨간 색깔로 처리가 된 것은 실제로 커밋을 했을 때 사라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성공적으로 예쁘게 소스 코드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링크는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링크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링크의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괄호를 이용해서 링크로 설정하고자 하는 사이트 URL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프리뷰를 확인해 보시면요. 적용이 안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중괄호와 소괄호 사이에서 공백을 지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백을 지워 주시면은 다시 프리뷰를 확인했을 때 성공적으로 링크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순서 없는 목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별을 쓰시면 돼요. 별을 써서 저는 git 튜토리얼이라고 적어 볼게요. 이제 튜토리얼 목록으로는 뭐 git 클론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뭐 git pull, git commit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쪽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별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어요. 저는 다양하게 한번 순서 없는 목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한번 프리뷰를 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순서 없는 목록이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자주 사용되는 것 중 하나로는 인용 구문이 있는데요. 인용 구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꺽쇠를 쓰시면 됩니다. 공부합시다 라는 인용 구문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제 이것도 프리뷰를 확인해 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인용 구문으로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테이블 또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말 그대로 테이블 형태를 아스키 코드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형태의 위쪽에 있는 거는 제목행이 되겠고요. 그 제목행의 아래쪽으로는 각각의 값을 구분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길동 또한 점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점수 테이블을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건데요. 이게 외관상 보았을 때는 되게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실제로 프리뷰를 보시면요. 성공적으로 테이블 형태로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강조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강조 문구는 굵은 글씨체 같은 경우는 별을 2개 넣으면 되고요. 취소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물결을 2개 넣으면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성공적으로 강조 구문까지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정된 내역을 다시 한번 커밋해 보도록 할게요. update readme.md 라고 해서 바로 한번 커밋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커밋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리드미 파일이 잘 작성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레포지터리에 처음 접근한 사람들한테 아주 예쁜 형태로 리드미 파일로 인덱스 페이지가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와 같이 깃에서 프로젝트 소개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렇게 리드미 파일을 잘 작성하셔야지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가 어떠한 프로젝트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readme.md 파일을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나중에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깃에서 프로젝트 소개글, 즉 리드미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